아 이런 거는 티가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은 사실 너무 네. 딱 붙어서 그런- 티가 나잖아요. 네. 화면에 보이거든요. 브라질 냉장류. 이건 너무 심각한데?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금 경북에 위치한 안동이라는 지역인데요. 맥형이 엄청 많은 숫자의 우리 구독자분들과 카톡을 하는데요. 카톡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뭐 기분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맹점주님께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가맹점을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3시간 반 걸려서 여기 경북 안동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맥형은 이 부분에서 절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저와 같이 대학원에서 학기 중에서 과정을 마쳤던 동생을 이렇게 멀리 귀한 시간 써가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식 가맹거래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잘잘못을 떠나서 더욱 가맹점 사업자분이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맥형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가맹본부를 설립하거나 가맹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욱 건전하게 가맹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안동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아닌데 오늘 걱정입니다. 지금 일단은 딱딱해가지고 거의 사후경직 그 이전의 상태인데 너무 굳었어. 경씨가 괜찮아 일단 가자고. 자 가시죠. 저희가 안동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사장님 만났고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한 지 1년 되는 가맹점주고요. 갑질에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 좀 폭로하고 싶어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사장님 개인적인 입장이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이지만은 네. 이 피해받는 가맹점주들이 몇 분 계세요. 거기에서 제가 일단은 분쟁도 신청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총대를 메고 있는 거죠. 그분들의 제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할지를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저한테 이렇게 이거는 위법행위 같다라고 요거는 네. 증거가 다 있는 것들만 아, 8가지예요. 다 증거가 이거는 있는 네, 것들만? 이거는 제가 추측하거나 했던 것들이 아니고 저희는 구독자, 시청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가맹점을 의외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맹 창업을. 네네. 그러면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고 해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이런 정보를 알고 본사와 대응을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사장님이 그러면은 제공을 못 받으신 건가요? 제가 요구도 했었어요. 14일 전에는 미리 제공을 받고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약하는 날에 이걸 주면서 날짜를 2월 5일에 받았는데 3월 9일로 기재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원래 사전에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해서 날짜만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고깃값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부당하다 얘기를 했더니 정보공개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보시고 계약하셨잖아요.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가맹 희망자분들이 네. 이 매장을 매장 미리 계약하고 계약을 다 해놨어요. 하니까 네. 2주를 밀어버리면 2주만큼의 이제 임대료가 네, 나가니까 네, 네. 가맹점 희망자분들도 많이 원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본부가 원하면 날짜도 바꿔서 써주시는 거고, 가맹점 희망자는 빨리 하고 싶어서 써버리고 그러면서 읽어보질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독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정보는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은 어떨 때 일주일이죠? 지금 보통 14일이 먼저 주고서는 2주간 보라고 하는 거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가 동행하에 같이 이제 검토를 해주면 일주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은 있는데 정보공개서만 해당하는 거고, 가맹계약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14일 전에 받으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한 군데는 아예 가맹 계약서 자체를 계약할 때 받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보름 뒤에 이제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이럴 때는 본사의 불이익은 뭐가 있어? 일단 가맹사업법에 7조 3항에 보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가 네. 있는데 이걸 어기지 않는 경우에는 뭐 시정조치, 과징금 그리고 뭐 벌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부의 과실로 인한 본부의 처벌이지 이걸로 인해서 가맹점 사업자분이 가맹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 하면 4개월 전에 가맹계약 환급을 요청을 하셨어야 돼요. 네. 진짜 억울한 부분이 제가 영업 시작했는 게 4월 24일이에요. 계약을 2월 5일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도 연기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4월 말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영업을 해봐야지 아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4개월 안에 그거를 안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사 기간만 3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업 시작하고 나서 4달째 되니까 7달, 8달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계약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안 했는 거에 대해서 4달 안에 얘기를 해야지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게 순탄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사장님도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이 정보공개서를 좀 진짜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쓰고 그리고 이거 그냥 갖다 놓고 안 보고 이제 본사와의 갈등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치한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그 기간에는 본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지만 이 정보공개서를 최소한 진짜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예치금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예치금 위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예치금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가 직접 받는 경우에는 가맹점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받아야 되고 그 전에는 가맹금 예치 계좌 또는 피해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제3자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안전거래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 오픈을 하기 전에 가맹본부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오픈에 도움을 안 주거나 아니면 잠적하는 경우 이런 악용 사례들이 있어서 그 예치 은행이 여기 뒤에 보면은 있는데 거기는 좀 뭐 언급 들은 적도 없고 바로 그냥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회사 계좌로 보냈는데 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연관 없는 그냥 일반 개인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예치법으로 해가지고 예치은행에 넣은 거는 한 건도 일단 없어요. 제가 지금 알아본 거로는. 5개 미만인 매장에도 예치금이 발생을 하나요? 가맹행사법 제3조를 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그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내 범위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 배제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여기는 몇 호점이었어요? 계약 당시에 사장님은? 지금 한 60개 정도 돼요. 60개요? 네네. 그래요? 근데 폐업한 데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라고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네. 전국 평균 매출이 6천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질 좋은 원재료를 값싸게 납품한다고 했는데 네. 알아본 결과 뭐 일반적인 개육 공장에서 이제 구매 대행만 하는 수준이었고 네. 또 심지어 질 낮은 고기 품질에 대해서 본사는 처음부터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부분이 이제 사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이나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일단은 요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원래는 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사도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사에서 주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고기가 껍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개선 요청을 했어요. 개선 요청을 했는데 공장에 전달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알겠다고 그래 했는데 똑같이 계속 이렇게 와요. 지방이 엄청 많아요. 네, 이거 껍질 무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중량이 다 포함이 된 건데 이거 손질을 좀 해서 해달라 했더니 내 필요에 의해서 손질했는 부분에 대한 로스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사 제가 교육 받을 때도 이런 고기가 없었는데 왜 지금 내가 받는 고기는 이런 고기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저만 계속 카톡 보내고 있네요. 다른 매장들도 이렇게 고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는 다 일일이 손질을 하고 쓰는 거예요? 네, 다 잘라서 쓴다 근데 하더라고요. 본사에 컴플레인은 하지 않고 안 했다 하더라고요. 오픈했을 때 매출이 잘 나왔었어요? 최고 지금 제가 많이 나왔을 때가 3,700만 원이거든요. 2층 매장에서 3,700만 원. 네.
근데 그때는 제가 홍보 비용만 해도 한 300~400만 원씩 계속 썼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 5명을 썼어요. 그래 하면서 홍보 비용까지 하니까 3,700을 팔아도 사실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크게 없더라고요. 근데 꾸준한 사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가 시청자들이 봤을 때또 저 솔직히 본사랑 조금 틀어지고 나서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광고를 한다 그러면 광고비는 너무 아까우니까 분쟁 붙고 나서 계약 해지하고 업종 변경한 다음에 광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손을 조금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프랜차이즈 본부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가맹점들의 이제 매출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만족이 있으면 불만족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사장님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러면서 좀 정이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시작하셨던 거예요? 어디서 보시고 이거를? 인터넷 홈페이지 일단은 평균 매출이라든지 마진율하고 이런 것들이 작성해 놓은 게 땡길 수밖에 없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디 홈페이지든 간에 그렇겠지만은 제가 이걸 이제 선택했던 거는 운영하기가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로얄티 없다는 거. 로얄티 없고 본사 직영 공장이라서 고기도 엄청 싸게 납품한다. 거기에 사실 저는 이제 메리트가 좀 끌려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본사에서 평균 매출이 얼마다 해가지고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일단은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유사 매장을 가서 한 군데가 아니라 전재산 걸렸는데 2군데 3군데 최소한 다니면서 어떤 회사인지 매출은 잘 나오는지 운영상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고 하면은 미연에 좀 실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을 했으면은 본사는 어떤 타격을 받고 문제가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보들이 허위 과장에 해당된다고 하면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 그리고 5억 이하의 과징금 처분, 그리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 본사 입장에서는 가장 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비용 뻥튀기를 말씀하셨어요. 900만 원 간판을 1,500 하는 업체에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강요했다라는 거. 저하고 친한 형님이 또 간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여기 또 가까운 데서 하면 AS 받기도 쉽고 좀 하려고 했더니 무조건 간판은 무조건적으로 거기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대표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견적 받았는 게 951만 원.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해가지고 견적받은 여기는 1,504만 원. 6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본사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면은 좀 수긍을 하고 나도 하겠는데 600만 원의 차이면 너무 크지 않냐 했더니 간판만큼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간판 어디서 하셨나요? 결국에는 서울에 했어요. 1,500 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5번 5번째인데 가맹점 관리소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왔어요? 오픈하고 4달, 5달이 지나도 본사에서 직원 한 명 오지를 않았어요. 관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교육 요청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왔어요. 물론 이제 그때 8월달 이후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도 아예 정보공개서상에는 분기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4번 방문하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일단은 정보공개서상에는 분기당 1회 이상 유무선 등을 통해서 방문을 하겠다. 유무선 등을 통하면은 이 또 아다르고 어다른데 전화해도 되고 카톡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애매하게 써는 거죠.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분기 1회 이상 관리 감독을 하겠다. 저도 소송을 많이 해봤거든요. 개인적인 소송을. 전문가가 다 전문가가 아니다. 변호사가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이게 능력에 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법인 만들 때도 이 정관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냥 표준 정관 만들듯이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잘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든 계약서. 물론 사장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해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약간의 좀 애매모호함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법적인 다툼을 해봐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표준 정관으로 가버리면은 방문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약간 빼박이죠. 속된 표현으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상담받고 하면은 또 피해 사례가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시면 여기 3번에 경영 활동 자문이라고 있어요.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에 가맹점 부담 하에 본부가 방문을 한다.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본부가 네네.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 항목으로 네. 좀 문제를 삼을 수도 네, 있을 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제 사장님께서는 가장 화가 많이 난 거는 원재료 2번, 그러니까 이중 라벨 가리를 했던 부분. 그쪽에서는 지금 뭐 형사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라고 뭐 이야기하지 마라. 뭐 진짜 쓰레기 같은 고기를 준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잘 몰라요, 이중 라벨인지. 네. 근데 이게 너무 티가 나게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 이런 거는 티가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은 사실 너무 네. 딱 붙어서 그런- 티가 나잖아요. 네. 화면에 제목이 보이거든요. 브라질 냉장류. 이거 원산지 이거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심각해요. 이게 제가 보세요. 보면은 이 고기는 얼었어요. 물건 받은 지 30분도 안 됐어요. 근데 저보고 냉장고, 제 냉장고 안에서 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어서 온다 그러면은 냉각 장치라든지 뭐 배송하는 탑차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안 그래도 오늘 저 뭐야 정육은 내가 안 나갔고 확인 못 해봤는데 네네. 쿠션을 내가 만져보니까 오늘도 평가시보다 조금 얼어 있네. 맞죠.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게 얼어가지고. 다 이렇게까지 제가 녹취록도 보내줬는데도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찾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쪽 다른 매장도 지금 이걸 아나요? 점은 알아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보더니 이중 라벨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런 거는 냉장을 냉동해서 동기한 지난 거 한 거고. 그러니까 냉장을 냉동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신고하고 나니까 업체는 똑같은데 라벨만 바뀌었어요. 이중 라벨 된 거를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동안 모르고 팔았지만 판게되고 또 그렇게도 공급받고 팔고 있는 가맹점들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변호사의 자문이었거든요. 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경찰 조사 받고 있는 거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네. 정말 사장님의 유리한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너무 막 이걸 확신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사장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 표출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피해로 바로 데미지가 올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간판을 만약에 바꿔서 내려서 업변을 해버리면은 일방적으로 일단은 가맹 본부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가맹 해지가 가장 우선적인 건데 정보에서 보시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바로 해지가 하는 건 아니고 가맹 본부에서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이 없으시면 네. 가맹 본부에서 해지를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맹 본부도 가맹점이 영업을 종료하면 피해가 똑같이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가맹 본부도 이제 물건을 납품해서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 하면 물류도 공급하기 위해서 뭐 보관도 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서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거 정보공개소에는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은 네네. 1일로 계산돼서 위약금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곳은 월 200 정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1년이면 600만 원 정도 뭐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 뭐 적자 나는데 네. 뭐 그거 무서워가지고 지금 한 달에 600만 원 적자 넣었네요. 그러니까 문 열고 뭐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했던 게 괘씸하고 열받는데 빨리 다른 걸 복구해가지고 다른 걸 집중해가지고 하면은 손해가 안 날 텐데 이걸 잡고 안 놓아주니까는 매월 600만 원씩 계속 누적 적자를 내면서 가는 게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사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장사도 안 됐는데 누군가하고 또 법적인 다툼을 하면 이게 단기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체력도 뭐 정신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회사를 찾아내가지고 우리 어떻게 공격하자 이게 아닙니다. 창업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본부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가맹점주도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 또 저처럼 본사를 운영하는 대표들도 보고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가맹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맥형 TV 통해서 알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진짜 위안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제 심정은 죽고 싶죠, 사실은. 진짜 저 같은 피해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그리고 이런 가맹본부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네. 우리 이경식 가맹거래사님 한 말씀 또 해주세요. 아, 제가 이거 들어보면 좀 아쉬운 게 가맹사업법은 이제 가맹점 희망자분들이나 가맹사업자분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인데 사업에 좀 급하다 보니까 그걸 좀 잊고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숙지했으니까 나는 이제 사업을 그냥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맹심보다는 좀 가맹본부가 어떤 데인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가맹본부 직영점이 없다는 것도 나중에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조금만 먼저 알아보셨으면 다른 사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계약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약 전에 차라리 가맹거래사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받던가 아니면은 본사에 네.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가맹거래사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맹거래사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고 상표권으로 출원하려면은 뭐 변리사 찾아가는 것처럼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Thank you.